요즘 사회적 이슈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심각한 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사기 수법은 다양해지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차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땐 전세권 설정 제도를 통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303조를 살펴보면 전세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흔히 쓰이는 주택임대차 전세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파트 전세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인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민법 303조의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을구에 기록됩니다. 등기부에 찍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있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 및 확정일자 같은 제도가 없어도 전세권이 소멸할 때까지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 대란 곳은 있기 마련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된다면 재산권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추천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거용,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업장인도 및 해당 호실의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떼일 걱정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놓고 직원 숙소 및 일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법적 장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죠.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전세권 설정이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면서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가입한도 안에서 보증금을 책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주택가액 및 담보인정 비율을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담보평가 가치가 높게 책정되지만 다세대 다가구와 같은 주택의 경우 평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의 한도 역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 비율 한도 내에 보증금이 포함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보다도 보증금이 높아져 버리게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전세권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뢰가 낮다고 생각될 경우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신뢰성은 각종 공적장부의 검토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뢰성에 대해 부족함이 있다면 안전장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전세권 설정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고 이후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과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의 경우 판결문을 받지 않고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빨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 기간 동안에 소유주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 및 공매로 집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임차인이 경매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낙찰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으면 나머지 차액을 낙찰자가 전세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집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을 통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을수록 설정 비용도 높아집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잔금일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세권의 경우 설정 당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우선 변제권 행사 시 건물에 대한 우선 변제권만 인정되며 토지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대지권은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에 포함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토지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통한 우선 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